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기관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드래프트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교도소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방화로 18명이 다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가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은 국비인 약 10조 9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충남도는 확보하지 못한 핵심 사업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충남의 경우 1차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계속되는 일정 연기에 충남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연구 용역을 마치고 2차 지방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부. 하지만 돌연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같은 이유로 발표를 미룬 데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애타게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던 충남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올해 총선 때문에 이제 총선 이후로 한다고 했다가 이제 좀 또 이제 하반기에 와서는 내년 또 하반기로 또 미뤄져서 저희도 굉장히 허탈감이 큽니다. 충남도는 기관 이전에 대비해 부지 4만 평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합동 임대청사가 들어설 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뤄지는 발표에 기관이 들어설 부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충남도가 확보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전한 기관이 없어서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충남으로 이전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 건데 지방 시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런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빌공짜 공약에 그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충남도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에 기관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이제는 지방시대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불을 지는 5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2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천안중법지원센터에 찾아가 본인의 몸에 불을 붙여 공무원 15명 등 모두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A씨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관련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가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은 국비인 약 10조 9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약 7,1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항선 개량 519억 원과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생태계 구축 180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서북 내륙선 관광진흥사업 83억 원,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지원 76억 원 등도 반영됐습니다. 한편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충남도의 당초 목표로 했던 11조 원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충남도는 확보하지 못한 핵심 사업인 충남대 내포 캠퍼스와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등 예산은 내년 추경 또는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투데이 기사입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종족수 미달로 폐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첫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안철수, 김예지, 김상호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후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행보에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에서는 의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충청권 역시 투표에 불참한 장동형,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성 의원의 서산 사무실 앞에는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근조 화환이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만큼 또다시 투표를 불참하기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여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충청권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에서 벗어나 찬성 표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성의 41%, 여성의 경우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요. 결혼하지 않을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천차만별이겠지만 한 결혼정보회사의 보고서를 보면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5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신혼집 마련 비용이 80%나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예식장 비용이 평균 2,150만 원에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이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니 결혼할 엄두를 내기 힘든 경우도 있겠죠. 이런 고비용 구조가 비혼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예식업계의 가격 고지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저렴한 공공 예식장과 의상 대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식 간소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건 어떨까요? 결혼식이 거칠에 치중된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축복받는 소박한 자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갤러리를 빌려서 결혼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첫 만남부터 결혼 후 계획을 담은 사진과 그림들을 전시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건데요. 비용도 크게 절감하고 그 독특함에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스몰 웨딩의 간단한 예물과 셀프 웨딩 사진 등 실용적인 선택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서산 왕산 어촌 체험마을과 중앙마을이 10일 열린 어촌마을 전진대회 시상식에서 각각 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촌 체험마을 최우수상을 받은 왕산 어촌 체험마을은 수산자원 채집과 감태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울림마을 대상으로 선정된 중앙마을은 신규 어촌계원 유치를 위해 어촌계 가입 기간을 줄이는 등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수상한 두 마을은 각각 상금 500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홍성의료원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양질의 의료와 공공성 등 4개 영역을 평가한 결과
홍성과 공주의료원은 A등급을, 서산의료원과 천안의료원은 각각 B등급과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 공주의료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역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안군이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 민생안전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태안군은 민생안전과 재난안전 복구, 지역경제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은 지역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이번 달 기준 서산시 생활체육동호회는 370여 개로 약 10,0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853억 원을 투입해 클라이밍장 건립과 양대동 스포츠 테마파크 3단계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일원에 클라이밍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성현면 왕정리 일원에 체육관과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갖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해양수산부 주관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충남도는 국비 포함 사업비 약 6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남도는 서천 서부수협과 보령수협에 각각 저온 친환경 위판장을 조성하고 저온 차량 2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충남 지역의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군은 지난 2014년 최초 지정 이후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홍성군은 결혼 이주 여성 교육과 안전 취약지 벽화 조성, 돌봄 공동체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성군은 오는 19일 여성가족부와 공식 협약을 맺고 앞으로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서산 겨울 테마파크가 오는 21일 개장합니다. 겨울 테마파크는 성현면 왕정리에 있으며 내년 2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8시까지입니다. 테마파크에는 1,800제곱미터 규모의 아이스링크와 600제곱미터 규모의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등이 조성되며 피겨스케이트 강습도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해 서산 겨울 테마파크에는 10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예산군이 지자체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등이 참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예산군은 의료비 지원과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발표 심사 등을 통해 우수 사례 13건을 선정했으며 예산군은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과학기술 성과 공유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센터는 농촌 지도사업 혁신 전략과 청년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센터는 식량 작물 분야 기술 보급 대회에서도 드론콩 수확기계화와 지역 내 소비처 발굴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기술 혁신 지원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범죄 예방과 주민안전 강화를 위해 CCTV 22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예산군은 충남도 주관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에 선정,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해 농촌마을과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등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